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차라리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예. 아마 본인의 등판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 얘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또 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공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공간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친윤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온건한 어떤 혁신은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급진적인 점진적 어떤 그런 혁신을 못 만들어내지만 오히려 윤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당의 선택한 후보를 갖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모스탄부터 시작해서 전환길 씨 같은 경우가 입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 몇 분 같은 경우는 당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 혁신을 못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 전 대표 입장에서야 그래 그때까지 버티면서 나는 그나마 혁신을 주장했고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류와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내년 6월 이후에 본인이 재기하기 위한 오히려 하나의 자기의 덕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동혁 의원도 조경태 의원도 다 한때는 친한계라고 불렸던 분들인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고 있는 상황, 경쟁자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지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의원의 변심은 사실은 이유를 잘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 12월 3일 날 그때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그때 찬성을 할 때도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장동혁 의원의 태도가 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어느 정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어떤 얘기가 교감 상태에서 이루어진 약속 대련 정도로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본인이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가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본인은 그것을 그 자리를 양보하고 오히려 친한계의 어떤 대표 친한계의 어떤 도움을 받는 최고위원 정도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경태 의원마저도 지금 본인이 이제 친한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차라리 친조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경태 의원이 친한계의 어떤 좌장 역할을 해왔는데 예.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육선이거든요. 육선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계 어떤 친한계에서 어떤 좌장 역할을 하려면 그만큼 어떤 대접이라든가 어떤 뭐 이 대접을 좀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않았나.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저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아마 새로운 아마 본인의 아마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예. 생각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행보에서도 조경태 의원과 같이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멀어지는 저는 상황인 아마 거잖아요. 조경태 의원이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친한계가 아니고 이제는 친조계라고 불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아마 친한계부터 벗어나서 예. 본인 뭐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이는 어떤 포용의 리더십 또는 어떤 맹주로서 보여야 되는 어떤 뭐 결단이라든가 결기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통용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전체적으로 아마 나름대로 지금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측면에서 물론 구도가 어렵고 지금 주류가 친윤 반대쪽의 세력이 많다 하더라도 이럴 때 리더라면 그리고 들어가서 무언가를 비전을 밝히는 게 또 리더의 덕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무조건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는 게 옳은 판단이지만 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당원들이 지금 친윤이 아닌 새로운 당의 간판을 원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전면적인 당의 혁신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깨져서 부셔지더라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조건 출마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출마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당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었고 저는 지금 뭐 전체적인 주류는 친윤계라고 하지만 당원들이 저는 어떤 건전함 이런 것들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당원들의 어떤 건전함을 믿고 본인이 한번 내질러 봤으면 아마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친한계죠 이분은 박정훈 의원은 어떻게 좀 분석을 했는지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혁신이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친윤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 있어요. 친윤에게 혁신은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부정해야지만 혁신이 가능해요. 예, 예.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된들 예.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박정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더 벌어지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앞서가지 못하는 이 상황, 현실적인 상황도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예,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배경에는 맨 처음에는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의 후광을 얻던 측면이 있었고 예.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팬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차세대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언더 70년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라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는데 저는 그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당내 주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각을 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예. 본인의 정치적인 조직력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보수층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지지율을 수치가 좀 나왔어요.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국민의힘 어떤 지지층에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보수층에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중도층 내부에서 소위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분들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높아야 되는데 예. 그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런 허물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좀 단단히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 친한계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정치하겠다고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예. 그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또 민주당으로 또 오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열 자치가 흐트러진 상황이다. 전열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친한계란 이름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수행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는 여전히 일부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의 과거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을 재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비가 되고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색다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또 호소력이 있는 또 매력 있는 후보로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이렇게 오히려 하락해버리는 예.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지지율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최종적으로 당원 80%의 국민 여론조사 20%죠. 그러면 여기 보면요. 오른쪽에 이름 후보 이름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에요. 그것만 보면 43대 15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전당대회가 실시된다고 하면은 당선 가능성은 확연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출마를 결심하는데 가장 좀 고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당원들이라는 존재는 일반 국민들하고는 달리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주관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좀 고관여층으로서 이때까지 어떤 많은 뉴스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기간 중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연설이라든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저 지지율대로라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설사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제 합종 연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 저 차이는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 출마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어떤 격차가 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지금 장동혁 후보라든지 과거에는 한동훈 후보하고 사실은 어떤 상대가 되지 않고 게임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좀 한동훈 전 대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더 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망치는 그런 어떤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한 것은 현장 중심의 현장 정치와 개혁연대를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 저는 현장에서 개혁연대를 꾸리겠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확 떠오르진 않아서 예전에 정치인들 보면 뭐 민심대장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형태의 정치를 얘기하는 뭐 지금 걸까요? 저도 보니까 현장 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예. 실체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단지 그 총선 전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전국 민심 경청 투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한 2주 정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민심 경청 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총선 공약으로 뭐 격차 해소를 내세우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현장 정치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보면 결국은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도 만나고 어떤 시민들도 만나면서 어떤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충분히 당의 어떤 혁신이나 변화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바람이 지금 터져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실행에 조금 옮겨야 될 때라고 보이거든요. 예. 또 하나는 보면 지금 현장 정치가 조금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게 이번 아마 7월 8월 하계 정국이 끝나고 나면 9월 달부터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돌아오거든요. 정기국회. 그래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여당과 야당이 바뀐 여야가 바뀐 첫 이제 국정감사도 시작되고 대정부 질문도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아마 연말에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지방선거 전국으로 그렇죠. 넘어가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현장 정치를 간다고 하지만 그 현장 정치에서 과연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감, 주목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퀘스천 마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둘째는 아마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고 차라리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예. 아마 본인의 등판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 얘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또 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공간이 생길 것이다. 그때 공간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때쯤 되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친윤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온건한 어떤 혁신은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나름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급진적인 점진적 어떤 그런 혁신을 못 만들어내지만 상당히 온건한 형태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 참사처럼 어떤 여러 가지 국정의 실정들이 조금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달 말까지 만약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한 것들이 어떤 정권 초반에 굉장히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때를 어떤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예. 기다려서는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현장 정치로 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될 예. 그런 요구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진다는 가정에서 한 거예요. 만약에 선전을 하면 공간은 더 없어지는 거고 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도 주류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선에 진다고 해가지고 그 공간이 저절로 생길 리는 좀 낮아 보이고 그러니까 외곽에서 현장 정치를 하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진짜로 때가 오는 것이냐 그건 온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도 좀 난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패배, 그러니까 그 탄핵을 당하고 파면이 된 이후에 국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혁신을 하는 건 수순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오히려 윤 어게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당에 선택한 후보를 갖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모스탄부터 시작해서 전환길 씨 같은 경우가 입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 몇 분 같은 경우는 당의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진행되고 예. 후속 재판도 진행되게 됐을 때 소위 그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의 혁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 혁신을 못 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야 그래 그때까지 버티면서 나는 그나마 혁신을 주장했고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류와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 오히려 내년 6월 이후에 본인이 재기하기 위한 오히려 하나의 자기의 덕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진심이건 진심이 아니건 저는 그 길밖에 선택할 길이 없지 않았을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 저는 오히려 좀 현명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